자, 집합의 연산 법칙. 자, 우리 이제 집합의 연산 쉬우야. 자, 집합의 연산 합집합과 교집합이라는 연산 기호를 배웠어요. 이것도 연산 기호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이. 그럼 얘네들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같고요.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같아요. 결합 법칙도 성립해요. 자, 그러니까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있으면 다 합집합만 있으면 이 중에서 A랑 B를 먼저 계산한 거나 B랑 C를 먼저 계산한 거나 같다 이거예요. 마찬가지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있으면 여기에서 A랑 B를 먼저 한 거랑 B랑 C를 먼저 한 거랑 같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잘 보면 교집합과 괄호 안에 있는 건 다른 연산기호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A 교집합이 B하고 C한테 분배가 돼요. A 교집합 B, A 교집합 C 하고 둘은 합집합으로 엮어주는 거야. 마찬가지 A 합집합이 있고요. 괄호 안에는 걔랑 다른 교집합이 있어. 그러면 A 합집합이 B한테 A 합집합 B, A 합집합이 C한테 A 합집합 C 하고 걔네들의 교집합과 같아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설명을 생략할게요. 자, 그래서 세 집합 A, B, C가 있는데, 자, 이것만 가지고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뭐고, B라는 집합의 원소가 뭐고, C라는 집합의 원소가 뭔지 알기는 좀 어려워. 그래서 얘를 직접 구하기 힘든데 분배 법칙을 쓸 수 있단 말이야. A 교집합이 있고요. 괄호 안에 있는 건 교집합과 반대되는 연산이야. 그러면 A 교집합을 B한테, A 교집합을 C한테 분배를 시켜주면 A 교집합 B, 그 다음에 A 교집합 C의 멋 합집합과 같은 거예요. A 교집합 B는 2, 3, 4, 9, A 교집합 C는 3, 6이란 말이야. 걔네의 합집합이라는 녀석은 2, 3, 4,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은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이 있는데 자, 이거 항상 성립하는 거야. A 합집합 B를 해놓고 걔의 여집합이 뭐냐면 여집합이 A한테 가요. A의 여집합. 여집합이 B한테 가요. B의 여집합이요. 합집합은 뒤집어 놓으세요. 만약에 그게 교집합이었으면 합집합으로 뒤집으면 되는 거야. 여집합이 A한테 가서 A 여집합, 여집합이 B한테 가서 B의 여집합, 교집합을 뒤집어서 합집합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두 부분집합에 대한 게 아니고 세 부분집합에 대한 거라도 똑같아요. A와 B와 C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C의 여집합이고 합집합은 전부 다 교집합으로 뒤집은 게 돼요. A와 B와 C의 교집합의 여집합하면 A 여집합, B의 여집합, C의 여집합. 그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뒤집은 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래요. 1번. 자, A 합집합 B와 합집합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래. 자, 그러면 얘는 누군가 어떤 집합이 있었는데 걔의 드모르간의 법칙이 적용이 된 거야. 자,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이 적용되기 전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얘의 여집합, 얘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꿔준 거에 여집합이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집합과 그 집합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항상
전체 집합과 같죠. 자, 그러니까 이 집합을 T라고 하면 T라는 집합과 T의 여집합은 항상 전체 집합이죠. 그 다음 2번 A 교집합. 뒤에 거는 드모로간의 법칙. 여집합이 A한테 가요. A의 여집합. 여집합이 B한테 가요. B의 여집합. 합집합은 뒤집어 주세요. 이러면 교집합만 있네? 그러면 교집합끼리는 교환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나 이거 먼저 계산할 거야. 얘 먼저요. 그러면 어떤 집합과 걔의 여집합의 공통인 원소는 없잖아. 공집합이에요. 공집합과 누군가의 교집합은 없잖아. 공집합이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자, 그래서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을 간단히 하래요. 자, 1번. 어우, 힘들다. A 교집합. 자, 이거 옆에 적어 두시고요. 자, 차집합을 바꿀 때 제일 많이 쓰는 건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A 빼기 B라는 거 있죠? A 빼기 B라는 것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아요. 근데 걔의 여집합이 여집합. 그럼 여기서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씁시다. A의 여집합, 교집합은 뒤집고요.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B요. 그 다음에 자, A 교집합과 괄호 안의 합집합이면 분배 법칙이요. A 교집합이 A 여집합한테 가서 A 교집합 A의 여집합과 A 교집합이 B한테 가서 A 교집합 B고요. 걔네들의 합집합입니다. 그러면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고 공집합과 A 교집합 B의 합집합은 A 교집합 B겠죠. 그 다음 2번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B 빼기 A는 아까 뭐랑 같다 그랬죠?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요. 걔의 여집합, 그 다음 합집합이요. 그러면 여기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B의 여집합, 교집합은 뒤집고요. A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A요. 자, 합집합만 있네. 뭐가 가능해? 교환, 결합이요. 그래서 얘네 둘이 자리 바꾸고요. 자리 바꾸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A 여집합, 그 다음에 결합 법칙. 얘네 둘이 먼저 할래. 그러면 A랑 A 여집합이라는 녀석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과 누군가의 합집합은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 U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B 빼기 자 여기 B 빼기 A 있죠? 얘는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에요. 그 다음 B 빼기 A의 여집합은 B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인데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죠. 걔네들의 합집합을 B에서 빼달래요. 자, 이 중괄호 안에를 보면 B의 교집합이 공통으로 있죠. 이거 분배가 된 거야. 어떻게? B의 교집합이 A의 여집합, 합집합 A한테요. 합집합 A한테. 자, 그러면 B 빼기 B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는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 전체 집합과 B의 교집합은 B죠? B 빼기 B니까 이건 공집합이라고 할 수 있죠. 후.
오케이. 자, 다음.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이게 성립하는데 자, 항상 옳은 것은 자, 둘 다 여집합이 붙어 있으니까 쟤는 드모르간의 법칙이 적용됐을 것 같네. A 여집합이 붙기 전에는 A, B의 여집합이 붙기 전엔 B. 합집합을 뒤집어 놓은 건 교집합. 자, 요거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괜히 했다. 자, 보니까 이게 할 필요가 없었네. 자, 합집합 B의 여집합이 공통으로 있죠? 분배가 된 거네. 분배가. 그러면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누구한테 분배가 됐냐면 지금 내가 빨간 네모 친 거 말고 남는 거 있죠? A 여집합 교집합 A요. 여기에 분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걔와 A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래요. 자, 지금 얘는 공집합이죠? 공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B의 여집합이고요. 자, 교집합 A가 공집합인데 교환법칙이면 교집합이면 교환법칙이 성립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인데 이거는 아까 내가 중요하다고 했죠? A 빼기 B예요. A 빼기 B가 공집합이려면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어야 할 거고요. A와 B의 교집합은 A여야 하고요. A와 B의 합집합은 B여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A랑 B라는 집합이 있어요. A 빼기 B라는 것과 B 빼기 A 합집합이야. A 빼기 B가 여기잖아요. 여기하고 B 빼기 A 여기에 합집합을 의미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와 같고 뭐 여튼 그런 게 있는데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가 특징이에요. 자, 여기는 너네들 읽어보면 할 수 있고 그다음 여기를 보면 요건데 자, 이게 뭐냐면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래. 그림으로 보면 자, A 합집합 B에서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면 남는 부분은 이 부분이란 말이야.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여기와 여기요. 그러니까 쟤는 뭐랑 뜻이 같냐? A 빼기 B와 B 빼기 A의 합집합이고 대칭 차집합이에요. 얘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얘는 이거하고 같고요. 얘네 둘이 바꿔도 돼. 교환 법칙이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요. 그럼 얘는 뭐냐? A 빼기 A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얘 합집합이란 말이야. 공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이니까 이건 공집합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의 라스트. 자, 배수. 자, 지금 여기 써 있는 말은 어렵기 때문에 자, 제가 숫자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기호는 알아야 되니까 기호는 설명드릴게요. 자연수 KMN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AM, AN이라고 할 때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A2가 있고요. 얘는 2의 양의 배수야. 2, 4, 6 이렇게 갈 거고요. A3이라는 게 있어요. A3 이거는 3의 배수야. 3, 6, 9, 12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기호로 이렇게 써놓으면 뭘까요? 이거는
얘가 2의 배수죠? 2의 배수이고 그리고 3의 배수요. 그걸 뭐라고 하지?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걸 뭐라고 하죠? 2와 3의 공배수라고 하죠? 공통된 배수. 그럼 공배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최소 공배수의 배수죠. 2와 3의 최소 공배수가 6이니까 6의 배수예요. 그럼 얘는 기호로 A6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2는 2의 배수. 저기 써있네. 그냥 쓰자. 그 다음에 A6은 6의 배수예요. 6, 12, 18. 그러면 A2 합집합 A6이요. 이거는 2의 배수이거나 또는 6의 배수이거나요. 근데 모든 6의 배수는 전부 다 2의 배수죠? 6의 배수 중에 2의 배수 아닌 거 있나? 그러면 이 합집합은 2의 배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수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할 때 다음을 간단히 아시오. 분배 법칙 쓸게요. A2 교집합 A4와 합집합 A3 교집합 A4요. 그러면 얘는 2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거 2와 4의 공배수 2와 4의 최소 공배수가 4니까 4의 배수요. 자, 얘는 3의 배수이고 4의 배수 3과 4의 공배수 3과 4의 최소 공배수가 10이니까 12의 배수요. 자, 둘의 합집합이고요. 4의 배수 또는 12의 배수요. 그러면 12의 배수는 전부 다 4의 배수란 말이야. 그러면 결과는 4의 배수겠죠. 그 다음 자 6의 배수 또는 12의 배수요. 12의 배수는 전부 다 6의 배수죠. 그러면 6의 배수와 12의 배수의 합집합은 6의 배수요. 교집합. 마찬가지 18의 배수는 죄다 9의 배수란 말이야. 그러면 둘의 합집합은 9의 배수요. 그러면 얘는 6의 배수이고 9의 배수인 거니까 6과 9의 공배수. 최소 공배수가 18이죠? 얘는 18의 배수 A18과 같아요. 우와!